남현희 씨가 전총조로부터 받은 현금과 벤틀리 돌려줘도 그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누리세무그룹 김철은 세무사와 함께 뉴스 속 세금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나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사님.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로부터 받은 선물과 현금의 규모는 4억 원대의 벤틀리 차량, 1억 4천만 원가량의 채무 변제, 친모에게 사준 제네시스 차량, 조카에게 선물한 명품 시계, 이외에도 수시로 받은 명품백, 명품 의류, 귀금속 등이 있습니다. 남 씨가 받았다고 인정한 선물 내역과 전 씨의 주장을 토대로 추산하면 약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무사님, 이 10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렇게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이 물건을 받은 사람이 네. 남현희 씨 한 명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가족들도 지금 가족들도 두루 받았어요. 받았다고 얘기를 네, 맞아요.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현희 씨는 남현희 씨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을 해서 내는 거고요. 네, 나머지 사람들도 다른 분들도 다 계산을 각자요. 해서. 네, 맞습니다. 네, 각자 적용이 되는군요. 그렇게 해서 네.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네, 얼마나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네, 10억을 받았다라고 보고요. 지금 네. 내용처럼. 그리고 둘은 부부 사이가 아닌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라고 네.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네, 그냥 남남인 거죠. 그러면? 남남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받은 10억은 조금 전 나왔던 친모라든지 조카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남현희 씨가 받았다. 한 명한테 갔다. 네, 남현희 씨가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줬다. 네. 어머니나 이렇게 했을 경우 과세 대상인 10억에 대해서 네.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10억에 대해서는요. 세율이 30%가 적용이 돼요. 30%. 네, 30%. 그래서 네. 3억이 일단 나오게 되는데 아이고야. 거기에서 네. 30%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10%, 20% 적용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걸 빼고 나면 이 금액이 6천만 원 정도가 될 거고요. 네. 이 금액 빼고 난 2억 4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증여세를 신고를 안 했다라고 네. 하면 추가적으로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가산세도 붙어요. 네, 네. 신고를 안 한 거에 대해서 네. 무신고 가산세가 붙게 되고요. 20%. 네. 그리고 신고를 안 했으니 당연히 세금도 안 냈을 거예요. 그렇죠. 1년에 8% 정도의 이제 이자까지 됩니다. 붙어요. 예, 네. 그래서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네. 2억 8,800만 원 이상의 네.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이거를 다 돌려줬어. 네. 네. 받긴 했지만 난 돌려줬다. 이럴 때는 증여세 네. 괜찮지 않을까요? 네, 이건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요. 네.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돌려줘요. 응. 그럼 난 남은 게 없는데 뭐 나 어떠냐. 갖고 있는 게 없는데. 그렇죠. 네. 뭐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 다 돌려줄 수 있어요. 자, 이걸 받았을 때는요. 네. 돌려줘야 되는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차량이나 이런 물건을 받았을 때는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말일. 3개월 이내에 그렇죠. 증여세를 신고를 해야 돼요. 네. 이 기간이 지났잖아요. 네. 돌려줘도 돌려준 걸로 바로 인정은 안 하게 됩니다. 아,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을 안 하게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뭐 6개월 네. 있다가 만약에 돌려주게 되면은 네. 이것도 상대방도 또 과세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한참 후에 다시 내가 너한테 주면 이게 같은 거라고 어떻게 볼 수 있겠니? 일단 너가 처음에 받았던 거 증여세 한번 과세하고 네. 한참 후에 돌려줬어. 네가 다시 줬으니까. 또 다시 증여세. 어머. 두 번이 나올 수 있어요. 아이고야. 네. 이 기간이라는 게 이제 증여세 신고 그래서 기간 굉장히 내에서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무서운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차량 제네시스, 조금 전 제네시스, 뭐 명품 시계 이런 거는 네. 딱 봐서 아 이게 그거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 네네. 이게 아니라 돈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요. 돈에는 우리가 꼬리표가 안 달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돈이 그 돈인 걸 어떻게 증명해?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안 줘요. 아. 내가 오늘 받고 네. 돌려주는 거, 아, 나 이 돈 필요 없어.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 해서 아닌 것 다음날 같아. 다시 돌려주더라도 네. 받은 거 증여세 한 번 내야 되고 아이쿠야. 돌려준 거 증여세 한 번 더 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두 번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무섭네요. 돈 함부로 받으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뭐 이분들뿐만 아니라 인스타 보면요, 네. 그냥 일반인들도 막 남친으로부터 뭐 선물 받았다, 뭐 이런 거 남편으로부터 받았다, 뭐 네. 이런 거 막 명품 자랑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이분들도 세무서에서 알면 다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건가요? 네, 원칙은요, 다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증여세라는 게 영어로 뭐냐 하면은요, 네. 기프트 텍스예요. 선물세죠, 선물. 선물 받은 거에 대해서 내는 게 세금인 거고요.
선물은 선물인데 사회 통념상 네.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세 안 할게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음. 없으면은 뭐 크리스마스 선물 받아도 네. 증여세 내야 되고.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게 너무 매번 말도 안 되죠. 다 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축하금은 네. 비과세가 된다. 얼마까지? 음. 사회 통념상까지. 오.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사회 통념상 사람마다 다른데요. 그래서 95년 전까지는요. 네. 2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었어요. 20만 원이요. 네, 금액 네. 20만 원 네. 정해져 있다가 95년도서부터는 아니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다르죠. 어떻게 20만 원으로 그 다 물가도 하느냐. 너무 올랐고. 맞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이 20만 원이라는 걸 없애고 네. 사회통념이라고 법을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 다 들으셨죠? 증여세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해시태그에 내돈내산이라고 네. 자꾸 강조하시는 해주는 분들이 게 좋습니다. 혹시 네. 찔려가지고 그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보게 되는데요. 자, 명품 자랑하고 싶어도 조금 조심하시면서 인스타하시면 좋겠다는 거 조언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내 돈 내산으로 했는데 내가 돈 번 거를 그만큼 신고를 안 했어요. 오, 그것도 걸리나요? 문제될 수 있죠. 네. 뭐 큰 음식점을 합니다. 네. 큰 음식점을 하는데 세금은 적게 신고를 해요. 근데 이분이 타고 다니는 게 막 벤틀리 아까 벤틀리, 얘기했던 포르쉐 뭐 이런 차요. 네. 근데 밑에 내 돈 내산이라고 적어놨어. 어. 그러면은 세무서에서 봤을 때 이분 소득 신고 그렇게 안 하는데 네. 알아서 잘 해시태그를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네. 자,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29년 만에 LG 트윈스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LG 구단은 MVP인 오지환 선수에게 구본무 선대 회장이 남긴 롤렉스 시계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롤렉스 시계는 1998년 당시 약 8천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금은 훨씬 비싼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 LG 우승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세무사님, 그런데 말이죠. 이 롤렉스 증여세 어떻습니까? 내야 되지 않을까요? 가격이 일단은 엄청나게 비싸게 네. 나갈 거예요.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고 보면 되는데 이 MVP 롤렉스가 네. 과연 기프트냐, 징역의 대상이 되느냐 먼저 따져봐야 돼요.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오지환 선수는요, LG 구단이라는 곳에 본인이 야구 용역을 제공을 하면서 네.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활약을 잘해서 열심히 해서 우승으로 이끄는 거는 네. 본인이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활약을 잘했고 그거에 대한 그렇죠. 어떤 성과금 같은 거 맞습니다. 아닐까요? 예, 제대로 보셨어요. 네. 이 롤렉스 시계를 준 거는 그냥 네. 선물로 증여를 했다라기보다는 네. 잘했다라고 해서 포상을 하게 되었고 포상. 네. 뭐 일종의 보너스로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지환 선수 같은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가 아예 안 되는 사업소득이다. 네. 라고 한다면 증여세 얘기는 일단은 접어두고 네.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5월에 신고를 해야 되는 이러한 뭐 쟁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오지환 선수가 결국은 이 롤렉스를 공공에 전시를 하도록 반납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오지환 선수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지만 갖고 있다가 네. 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를 파는 게 네. 보통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중고거래. 네, 뭐 당근에 내다 팔 수 당근이죠. 있는 거고. 당근에 내다 네. 파는 것도 규정이 있어요. 네. 당근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계속해서 뭐 중고 제품인 것처럼 해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판매 목록에 들어가면 물품은 잔뜩 있고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거는 사업자예요. 네. 거짓으로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안 하고. 세금도 안 내는 분이 계세요. 네. 나라에서 이런 분들 때문에 다시 규정을 만들었어요. 아, 또 만들었습니까? 뭐 네. 중고나라, 뭐 당근마켓 이런 네. 데서 안에서 거래되는 내용들 있잖니 사고 네. 파는 내용 이거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해 최근에 나왔습니다. 아, 그 보고 있군요. 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만약에 하는 걸로 보인다면 네. 세무서에서 가산세와 함께 우편물이 날아갑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이거 팔고 1년 동안 몇 번을 팔아갔습니다. 네. 근데 사업자 등록을 안 했네요. 어. 떻게 된 건지 밝히세요라는 우편물이 날아가서 가산세와 함께 벌금을 내게 되십니다. 네네. 그리고 세금을 내게 되는데 다시 이 이야기를 돌아와서 네. 지금 이 오지환 선수가 이걸 중고로 해서 팔게 되었다. 네.
그러면은 오지환 선수 요거 일회성으로 팔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됩니다. 세금을 안 내도 돼요. 네네네. 오지환 선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하도 이제 궁금한 게 그럼요. 많으니까 예, 네. 예를 들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한 공중파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배우 이경진 씨가 초등학교부터 미국 스탠퍼드 의대까지 쌍둥이 조카들의 학비를 다 대줬다라고 밝혀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훈아. 이 조카 학비에 대해서 네. 증여세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조카 학비를 대신 내줬다고 하는데 스탠퍼드 대학 정도면은 뭐 엄청날 것 같아요. 거의 뭐 미국에서도 뭐 네. 학비로는 뭐 1, 2, 3등 안에 손꼽힐 정도로 맞습니다. 대단히 높을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대학교 학비만 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쭉 다 대줬다고 하면은 그럼 더 엄청날 엄청나죠. 거예요. 네, 일단은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일단은 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안 낼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요. 네. 그 부모가 이걸 해줄 수 없는 능력이 안 됐을 때, 경제적 능력이 안 경제적 될 능력이 때. 안 됐을 때 삼촌이나 이모가 그분과 자녀분들을 부양을 해주면서 네. 그때 교육비를 내준 거라고 한다면은 증여세 비과세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조카들의 부모가 네. 잘 먹고 잘 살아요. 여유가 네, 있어요. 여유가 있어. 충분히 다 할 수 네. 있어. 네, 그래서 교육비도 다 자녀들 거 대줄 수 있고 네. 생활비도 다 대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경진 씨가 본인이 조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그걸 다 대준다라고 하면은 이건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조카 이런 거보단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할아버지가 손주 그렇죠. 교육비를 내주는 경우들은 많이 있어요. 흔히 일어납니다. 네. 근데 이거를 판단을 할 때 아버지도 뭐 재산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충분히 자녀의 교육비를 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내준 경우라고 하면은 네네. 이거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었었고요. 네. 자, 그러면 부모가 경제적인 부양 능력이 없어서 네. 학비 등을 지속적으로 신청으로 받는 거는 네. 이제 따로 증여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네. 신고는 어떻습니까? 신고 부분은? 네, 이런 거는요, 네. 아예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항목이라고 네. 정해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세금을 신고를 하고 그 일정 금액만큼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네. 아예 이거는 신고 안 해도 돼요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생활비, 네. 학비, 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거는 신고를 안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네요. 네, 지금같이 만약에 친척이 주었다, 네. 아니면 뭐 할아버지가 주었다, 네.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내용들을 네. 봤을 때, 이거 뭐지? 통장내역 봤는데 네. 큰 돈이 왔다 갔다 했는데 친척이네, 부모 자식도 아니고 물어볼 수 있겠죠. 네네. 이때 소명을 하기 위해서 나름 준비는 해놔야죠.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네. 준비 정도는 하는 게 좋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피할 수 없다면 줄여라. 김철은 세무사와 함께 뉴스 속 세금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클래스가 다른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의 모든 것 시니어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